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봅니다. 개장 1시간 전 전략과 종목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이 우리 돈 약 140조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오는 12일 이 같은 규모의 특별국채를 3년 만기의 고정 이자율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입자 4억 2천만 명의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합니다. 5년 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의 한 곳으로 불리는 유럽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 각각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OTT 유쿠에 따르면 오늘 12시부터 한국 드라마 25, 21가 방영을 시작합니다. 대웅제약이 코로나 중증 신약물질의 임상 3상을 중단합니다. 한편 셀리드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1위 통신사와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 8월이었나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던 삼성. 이번에는 1위 사업자랑 계약을 하면 인도 시장은 이제 삼성이 아주 꽉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입자 4억 2천만 명의 인도 1위 통신사업자죠. 릴라이언스 지로에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 1위와 2위 모두에게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됐는데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통신 시장입니다. 당연히 뭐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수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열리는 그 인도 5G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장비 시장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2위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총 8억 명입니다. 뭐 대단한 숫자인데요. 릴라이언스 지오가 점유율 42.8%고 에어텔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35.6%입니다. 인도 전체 가입자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는 23년 말까지 그리고 에어텔 같은 경우는 24년 말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2025년까지 두 회사의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총 이제 17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로는 2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 노키아와 에릭슨에 이어서 15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는 4G 시절에 이미 이제 삼성전자의 장비를 단독 공급받아서 인도 1위 업체로 올라간 그런 전례가 있을 정도로 사실 두 기업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 내에서도 대규모로 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이제 미국이나 인도 등지에도 최근에 이제 일본 등지에도 5G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이제 한 자릿수인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도 아무래도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 1, 2위 통신사 모두를 장악하면서 인도 시장 거의 뭐 80% 가까이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게 된 삼성전자. 인도는 또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이고 사실 뭐 중국은 화웨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이죠. 통신 장비주들에겐 이번 소식 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통신장비주들 이렇게 좀 큰 계약이 나오다 보면은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딱 앞서서 이제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릴라이언스 지오랑 그 에어텔 쪽에도 장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1, 2위 모두 다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노키아, 에릭슨,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물량이 한 15%에서 2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70억 달러죠. 그러면 하나로 이제 22조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게 뭐 한 번에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2025년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모바일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S 시리즈가 있죠. S22, 23 뭐 이제 출시를 하겠죠. 근데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 A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는 뭐 아이폰보다 갤럭시 A 시리즈가 더 훈풍을 많이 불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중국 화웨이 제품이나 이런 중국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랑 중국의 분쟁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낙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메인 벤더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들은 이미 금요일 날 시장에서 조금은 뛰었습니다. 근데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RFHIC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 계약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주가가 금요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도 한번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오늘장에서 움직이겠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이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5G는 좀 가야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5G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이번엔 짧은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중국 OTT에 잇따라 등장되는 K-드라마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중국 빌리빌리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오는 12일에는 유쿠에서 저도 이 드라마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올 상반기였죠. 21, 25이 방영됐는데 바로 중국 OTT에서 오늘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서 중국 내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이런 해제 기대감이 최근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8일 오후 7시부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1편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시부터 이제 25, 21 방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중국 OTT 방영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드라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OTT는 올해부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나 뭐 이태원 클라스 등 총 13편의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드라마 방영 소식이 좀 끊겼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드라마 재개가 좀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수의 우리나라 컨텐츠 방영을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외에도 이제 영화도 조만간 허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관련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아예 이게 풀려서 좀 더 이제 주가나 아니면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다 같이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오늘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양국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콘텐츠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믿고 가는 거는 실적밖에 없죠. 호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엔터주 관련 기사 내용 체크해 볼게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우리 엔터주들. 벌써부터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조금 매수 강도가 약해졌는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크게 안 사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표적으로 SM이고요. 두 번째는 JYP 엔터가 되겠는데요. 네, 준비된 화를 좀만 더 확대시켜 주시죠. 왜 외국인들이 사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이요. 금년에 1,000억인데요. 내년에 1,235. 그리고 SM은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다. 금년에 영업이익이 약 890억인데 비해서 내년도는 1,220억, 거의 25%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트와이스를 비롯해서 양사의 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지금 활약이 좋습니다. 또 내년에 뭘 기대합니까? 리오프닝, 이제 마스크도 벗고 공연장에서 더 힘차게 따라 부르는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겠으나 지금은 소개해드릴 엔터테인먼트 뭐 딱 그 두 개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료 나온 대로 하이브라든가 키스트라든가 데어유 그리고 YG 엔터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상승 크기 때문에 오늘 사십시오 이런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엔터테인먼트 꼭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달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SM, 2위 JYP엔터, 하이브도 최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용희 수석님, 엔터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JYP랑 S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터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각 있잖아요. 라인업이 있는데 계약 몇 년 차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전에 이제 엔터주들 보실 때는 뭐 독점 계약으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공정위에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래다라고 해가지고 만기는 이제 7년 차까지만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은 7년 이하의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계약하자마자 이제 잘 키워가지고 수익성을 잘 내려면은 처음에는 아티스트가 적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속사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7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이름값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명성이 높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가 을이 돼버리고 아티스트가 갑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7년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박 이상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어디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JYP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JYP가 좀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좀 많이 돋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데뷔가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7년 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실적은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앨범 누적 판매량이 500만 장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물론 BTS는 완전히 안 되지만은 아이돌 남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판매량이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성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앨범 판매량이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콘서트 매출까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가적인 매출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아이템 굿즈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JYP가 좀 수익성의 개선이 많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티스트 앨범 일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 10월 7일에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 잘 팔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콘서트까지 매출이 연결이 되다 보면은 JYP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크 기획이죠. 이수만 프로듀서가 있는 라이크 기획하고 원래 주주 소송 간에 완전히 이게 조기 종료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원래 180억 지급하는 계약이 맺고 있었는데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년에는 수익성이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랑 SM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이 뒷받침되는 SM과 JYP엔터 그 이유가 있었네요.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계속 호재성 뉴스만 전해드리다가 이번 소식 조금 힘 빠집니다. 내막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을 전면 중단한 대웅제약 소식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뭐 사실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해도 햄스터 전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임상 2상 신청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들려온 소식은 임상 중단할게요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기업들 항상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특히나 이렇게 장이 마치고 나서 30분도 안 된 시점에 그렇게 하려면 장중에 하지, 그죠? 근데 장 막판에 하는 게 뭐 기업의 주가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낫다라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이어온 이제 대웅제약 주가에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큰 영향을 좀 미칠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종료하겠다라고 사실 이건 기습 공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와 민사소송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런 돌발악재까지 그런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30분도 안 지나서 임상 3상 중단 공시를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저는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회사와 관련된 관계자들 혹은 뭐 이제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차익 실현이나 지분 축소를 과연 이번 주가 상승 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융당국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며칠간은 최소한 대웅제약 관련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외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선영 대표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웅제약의 주가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일 것 같아요. 또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이 리스크에다가 임상시험 기습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참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헬스케어 섹터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뉴스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영희 지성님? 이게 대웅제약은 최근에 조금 악재가 있었던 게 그 라니티딘에서도 이제 발암물질이 좀 검출이 됐다라는 게 있었고 이것도 위장약이죠. 근데 메디톡스랑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 주가는 상승을 했었고 이제 대웅제약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임상 중단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했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크리스탈 지노믹스, 종근당 다 이제 이번 여름에 다 임상 중단을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감염률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오미크론이 여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망률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 그냥 치료제 개발을 안 해도 되겠네라는 그 제약사들의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개발하지 말고 그냥 중단을 해버리자. 비용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아마 이게 임상 성공하더라도 크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임상 중단, 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단은 저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랑 분쟁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나보타가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보톡스 치료제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저는 시나리오별 역량을 좀 파악을 했을 때 대웅제약이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좀 크다. 나보타 이미 2020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ITC에서 패배를 했죠. 21개월간 수입 중단 조치 받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원래 이게 판결 선고일이 그 16일이었어요. 이번 주 16일이었죠. 근데 그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 2월 달로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2월 달에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흐름, 주가 하락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ITC 쪽에 조금 의견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기거나 지면은 메디톡스는 사실 크게 그 영향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 한 3억 정도 물어주면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월 달까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은 조금은 관리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지난주에는 대웅제약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개장과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대웅제약의 변동성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는요. 초고속으로 성장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제 구입난에 허덕이는 K배터리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원 소식 우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는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그 대마 불사란 말씀 아시죠? 정말 큰 길에는 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배터리 업체는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2027년 동안 5년간 해마다 27%씩 더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확인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주도주가 된다는 뜻이죠. 이 주도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 6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성체인 LG 엔솔 그리고 SK
온 그리고 삼성 SDI 세 개가 완성 제거됐고요. 양극재 빅3가 되겠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데 주가를 전망하는데요. 정말 좋은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직원 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보시면요. 주가 전망 굉장히 정확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의도에 무슨 칼바람이 부네, 무슨 바람 부네 이런 얘기 많이 접하셨죠? 그쪽 다시 말해서 금융업이 되겠죠. 그쪽은 조금 더 당분간 어렵다 이 뜻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10% 지금 전체적으로 6개사의 인원이 한 직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 명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앞으로도 적게는 3년, 길게 5년 동안 이 업황은 좋아진다는 얘기고 주가는 오르내림이 있을 겁니다.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배터리 업체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좋은 지점을 잡고 반드시 여러분들에는 주도주를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이렇게 확대되는 거 너무 지금 소식으로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 테슬라 쪽에서 감산한다 그러지 LG 에너지 솔루션 목요일부터 좀 심상치 않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인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때인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이랑 완성 셀 업체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일각에서는 이제 테슬라 수요 감축에 대해서 조금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데이터는 지금 중국 전체 판매랑 수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테슬라 중국 내에서 전체 홀세일 보시면은 내수 판매랑 수출 판매 보시면 10만 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년 대비 해가지고 거의 90%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왜 계속 낮추나요? 가격은 사실 보조금 때문이죠. 이게 12월 달까지 이제 중국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거의 밀어내기 형식이에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원래 IR 자료를 보시면은 IR 자료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 테슬라는 도레미 형식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분기 1, 2, 3, 4가 있으면은 1, 2, 3이 있으면은 1월 달에 판매량이 저조하고 2월, 3월 달이 이제 앞으로 높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레미 이런 식으로 좀 테슬라는 가는 건데 결국에는 10월 달에 판매량 저조했죠. 근데 11월 달에 10만 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우리가 판매한 대수를 봤을 때 한 7만 대 정도였는데 10월 달에 10만 되고 11월 달에 10만 되고 그럼 12월 달에는 저는 밀어내기 형식으로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할인에 대한 거는 저는 중국 보조금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은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내년부터 개화가 저는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 잘하는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죠. 근데 중국은 일단은 IRA 법안 때문에 배제시키려는 전략이 있고 일본은 미국하고 FTA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조정 시 매수 기회 여전히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좋은 테마 엔터주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유통업계 우려 확대에도 편의점주 지금 나홀로 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업황 호조가 기대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외식 한번 해보셨죠? 저도 지난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설렁탕집을 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설렁탕이 5, 6천 원 할 때하고 지금처럼 10,000원을 훌쩍 넘을 때하고 편의점 사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CU라든가 GS25, 이마트24 그리고 세븐일레븐 등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도시락 한번 잡숴보시죠.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식당에서
답수시는 것보다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성장세는 금년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여전히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편의점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 뭐죠? 가깝고 우리 바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 음식점보다 조금 맛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이 여전히 내년에도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의 성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저 오늘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이 편의점 관련주들도 주가 조정 시에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